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는 가장 최근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아마 방제에 적혀있는 혹은 제목에 적혀있는 고무통, 이 이야기만 듣게 되면 예전에 있던 혹시 미제 사건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2019년 지금 촬영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발생한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오늘 촬영 예상 시간 정도가 20분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뒤에 나와 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정밀검사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아직 남아있는 부분, 그리고 이상한 의문점들이 남아있습니다. 자세하게 모든 내용들이 전달되기에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에게 그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문점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신 부산경찰청 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8일이었습니다. 오후 4시 17분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여자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에 시체가 들어있는 고무 대야통이 있다.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전화를 받았던 부산경찰청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하고 전날에 술을 먹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자신에게 고백할 게 있다라고 얘기하며 자기가 과거에 사람을 죽였고 그 사람의 시신이 현재 집에도 그대로 있다. 시간이 꽤 오래 지났다. 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처음엔 장난 전화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도 자세했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 라고 느꼈던 경찰은 바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형사 5명께서 함께 출발을 했던 거죠. 집으로 도착했던 경찰은 그 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르고 그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였던 것들은 무언가 베란다 같은 곳, 마당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이런 공간이 있었으며 그리고 옆쪽에는 또 다른 곳, 뭔가 짐 같은 걸 놓는 곳이었죠. 좌측 여러분이 보이시는 공간에 있었던 게 바로 고무 대야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고무 대야에 시신이 있다. 조심스럽게 먼저 외관부터 체크를 해봅니다. 높이 75cm, 둘레 80cm짜리 꽤 큰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그 안에는 한 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미 다 부패가 진행돼 버린 유골이었는데 이걸 처음 확인했던 형사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인지 몰랐다. 왜냐면 너무나도 체격이 왜소했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 같은 것만 남아있는 상황. 처음에 그냥 뭔가 동물의 사체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게 됐고 확인이 됐고 분명 시신이 나왔습니다. 그 형사의 5개의 팀이 모두 다 함께 움직여서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총 40시간 만에 이들 모두를 검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이 사건의 전말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총 3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A씨, 여성입니다. 두 번째, A씨의 전 남편, B씨입니다. 그리고 A씨, 여성인 A씨의 실제 남동생인 이제 C군이라고 하겠습니다. 26살 C군까지 함께 모두 검거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좀 내용을 정리해보게 되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고백을 한 게 누구냐면 A입니다. A가 전남편 B와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걸 도와주었던 동생, 그 이후에 이들은 헤어지게 됐고 전남편이었으니까 말이죠. A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들게 됐고 그 남자친구에게 살인에 대한 고백을 술을 먹다가 해버리게 된 겁니다.
이들을 모두 체포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진술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진술은 피의자, 즉 살인에 대한 피의자들의 진술입니다. 사망한 사람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건의 전말은 100% 믿을 수 없겠지만 한 가지 흐름적으로 그리고 어디가 이상한 건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나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였고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살고 있던 이모 씨, 당시 21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이모 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되게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부산 쪽으로 내려와서 공장, 경북 지역에 있는, 부산 지역은 아니고 경북 지역에 있는 한 휴대폰 제조 공장에 2014년 5월 입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일을 하다가 당시 28세였던 A양을 만나게 된 거죠. 이들은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됐던 겁니다. 둘 다 좀 비슷한 환경이었고 그리고 뭔가 어린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챙겨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A양의 진술입니다. A양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요. 깐난 아이도 당시에 있는 상황, 바로 1살이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부산에 있는 어머니와 남편, 그러니까 전 남편에게 맡겨놓고 아이만 맡기고 여기 경북까지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뭔가 생계를 위해서 타 지역에서 와서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조금 와닿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이 양은 A를 굉장히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난 지 딱 3주 만에 좀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 야, 여기 일 못하겠다. 이번 달 월급만 받고 그냥 우리 부산으로 가자. 부산 가서 같이 그냥 살자.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라고 A가 이 양에게 제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함께 회사를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함께 그 집에서 살게 됐던 거죠. 바로 그 집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집입니다. 부산 남구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A양의 가족과 함께 지냈던 거죠. 근데 이 집의 구성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A양의 전 남편 B, 그리고 아들, 그리고 어머니, A양의 어머니, 이렇게 총 4분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즉 이런 집에 이 양이 들어가게 됐던 거죠. 자, 이 양이 당시에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5년 전이었는데요. 가족들에게 나 부산에서 아는 언니랑 이제 같이 살고 나 일할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서 거기 가서 편하게 있을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2014년 5월 이 연락을 끝으로 2015년 12월이 될 때까지 모든 소식이 끊어집니다. 휴대폰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도 들어오지 않고 집에 오지도 않았던 거죠. 결국 1년 7개월 정도가 지난 2015년 12월 가족들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합니다. 실종 신고가 아니었던 거죠. 실종이라고 판단을 안 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됐던 걸까요? 시간이 5년이 지났고 2019년 1월이었습니다. 올해 1월이었죠. A양은 전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들게 됐고 2019년 3월 7일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다가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 다음날 남자친구가 신고를 해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우리가 궁금한 건 도대체 왜 죽였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진술이 외부의 기사와 나온 것과 다르게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진술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 양을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 얼마 받아?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를 받는다고 얘기했고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러면 나랑 같이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 1살짜리 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를 돌봐달라. 그럼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넌 그거를 플러스해서 또 일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넌 좀 더 수익이 커지고 우린 아이를 관리할 수 있고 서로 좋은 거니까 하자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함께 이동을 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이 양이
A 양의 아들을 어떻게 보면 돌봐주다가 좀 일이 하나 생겼다라고 진술합니다. 아이를 넘어뜨리고 다치게 하면서 좀 큰 싸움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계기로 해서 약 3주 만에 집을 나와버리게 됩니다. 이 양이 집을 나와 원룸으로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추가 진술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너 그것 때문에 죽였다고? 아니 애 다치게 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돼? 라는 경찰의 이야기. 그렇게 크게 다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이야기에 결국 이런 이야기랍니다. 사실 제가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내 전남편 B와 나를 언니라고 불렀던 그 이양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죽이고 싶었다. 라고 진술, 즉 이 범행의 사유를 바꿉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3주 뒤에 이 양은 나가서 원룸으로 독립을 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2014년 12월이 됩니다. 분노를 계속 갖고 있다가 5월 달에 나왔다가 나중이었던 거죠. 분노를 계속 갖고 있다가 14년 12월에 전 남편과 함께 그 원룸으로 찾아가 집안에 있는 도구, 프라이팬 같은 이런 도구로 마구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하게 했던 거죠.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양이 사망한 곳은 자신이 살고 있던 원룸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시신의 유기에 대한 행적이었는데 이 행적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죽은 걸 알게 되고 A양은 자신의 남동생을 불러서 시신을 유기하는 걸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들이 처음에 시신을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를 좀 닦고 그리고 좀 처리하기 위해 원룸의 화장실로 옮긴 뒤 어디에 담아 놓을까? 어디였을까요? 고무대야였을까요? 아닙니다. 고무대야에서 들고 나가기엔 너무 어려웠던 거죠. 집을 조금 확인해 봤는데 경북 공장에서 내려올 때 썼던 짐용 가방, 큰 가방이 하나 보였던 겁니다. 가로 44cm, 세로 76cm, 폭이 30cm 꽤 큰 가방이었던 거죠. 그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시신을 넣은 뒤 거기에 시멘트를 사와서 그냥 부어버린 겁니다. 여행용 가방 안에 시멘트였던 거죠. 혹시 보이십니까? 이 가방입니다. 그 집에서도 발견된 가방입니다. 즉 지금 잡혔을 때 당시에 그 집에는 시신을 유기할 때 썼던 여행용 가방도 그리고 유기한 고무통도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곳에 먼저 시멘트를 부은 뒤 그렇게 굳게 한 다음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이동합니다. 집으로 와서 그리고 이동을 시키고 그 위에 다시 시멘트를 더 뿌렸던 거죠.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양은 체구가 굉장히 작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멘트도 좀 특이합니다. 여기는 네모난 시멘트, 그 네모난 시멘트를 둥근데 넣었죠. 근데 여기 둥근데 넣을 때 사이사이 촘촘히 무언가 이상한 게 확인됩니다. 첫째, 흙입니다. 흙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 내부에서는 다른 세제 같은 것도 확인됩니다. 즉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제를 뿌리고 흙도 넣어놓은 상태로 다시 한번 시멘트로 덮었던 거죠. 그 후 이 고무통을 1층 마당에 그대로 두었던 겁니다. 근데 또 조사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2015년 6월 달에 이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이사를 할 때도 여기 있는 고무통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사망한 뒤부터 2019년 3월 달 밝혀질 때까지 5년간 이 고무통을 함께 생활을 했다는 거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 과연 이게 맞을까? 물론 백골이지만 과연 있을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 사건의 모든 전말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져 있는 좀 디테일한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이상한 점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이상한 점 좀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니 왜 이양의 가족, 즉 피해자의 가족은 왜 그렇게 신고를 늦게 했지? 라는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건데요. 피해자의 가족들이 몰랐던 이유가 피해자의 가족도 잘 사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서 일을 하고 있던 거죠. 잘 사는 형편이 아니라 이사를 자주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사한 집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언젠가 오겠지 하다가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됐고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가출 신고를 했던 겁니다. 실종이라고 판단하지도 않았던 거죠. 본인들도 집을 너무 자주 옮겼기 때문에 우리와 연락이 좀 끊어진 거기 때문에 좀 찾아주세요 였던 겁니다. 그 가출 신고가 어쩌면 미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도 실종과 가출은 분명히 다른 문제인데 가족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종이 아닌 가출로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소문에서 찾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해서 당시에 여기 있는 A양을 만납니다. 경찰이 가서 혹시 예전 몇 년 전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년 전, 한 1년 6개월 전에 같이 있었던 여자. 그때 3주 뒤에 무슨 원룸으로 나갔어요. 그 이후에 저랑도 연락이 안 됐는데 이게 끝이었던 겁니다. 가출이었기 때문에 실종이었다면 핸드폰부터 모든 생존 신호를 체크하고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판단했겠지만 그게 안 됐던 거죠. 이게 이상한 점의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왜 시신을 안 옮겼을 겁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점이거든요. 분명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음만 먹었으면 시신에 대한 부분을 유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고무통을 실어서 어딘가 멀리 버려버린다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먼 바다에 가서 그냥 빠뜨린다든가 여러 가지의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굳이 집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가출 신고 이후에 경찰이 와서 확인한 걸 보고 나서 만약에 내가 집에 있는 뭔가 큰 물건들을 밖에 버리거나 무언가 안매장한 장소가 발각되거나 했을 때 그게 자신에게 돌아올 위험성 때문에 그게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걸 그대로 집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좀 하나의 이상한 점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신에 대해서 사망할 때의 모습도 좀 이상합니다. 원룸으로 찾아갔다. 원룸 안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마구 폭행해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발일까요? 계획일까요? 분명히 진술은 죽이고 싶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원룸에 들어갈 땐 도구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원룸 안에 있는 도구로 어떻게 보면 때려서 사망을 시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전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입니다. 과연 정말 그럴지 아닐지 아니면 정말 도구를 가져가서 살인을 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두 번째입니다. 왜 진술을 했을까에 대한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비밀을 감추고 살았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한 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거였는데요. 바로 전남편입니다. 전남편이었는데 올해 2019년 1월 달에 이혼을 했고 이혼을 하자마자 전남편이 양평에서 새살림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둘 사이에 내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문제를 보고 나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고 그걸 안 뒤에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이 이걸 왜 이상하게 판단하고 있냐면 자, 남자의 이야기와 여자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서로 죽였다. 서로 유기하려고 했다. 나는 안다.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던 것뿐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남편이 왜 범행을 같이 했을까요? 이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A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이 이양과 불륜을 저질렀다. 그게 너무 화가 났다. 죽이고 싶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불륜을 저질렀던 남편이 같이 가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이상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건 뭐냐면 이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혼을 한 상황이죠.
2019년 1월 달에 남자와 여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들 사이에는 한 가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고무통. 그 시신을 누가 보관할 건지에 대한 서로의 의견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성 쪽, A양 쪽이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나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정말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움직였던 게 A였을지 아니면 남편이 함께 했을지가 지금 좀 이상한 점이라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들의 범행이 어떻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뒷이야기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쯤, 즉 사람을 사망시킨 직후입니다. 범행 전후로 A는 아이를 한 명 더 낳습니다. 즉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뒤에 두 번째 아이를 낳아서 키웠고 이 아이들 둘은 자신의 마당 앞에 있는 고무대야를 보며 컸습니다. 그 고무대야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집안에 시체가 있는 걸 모르는 상태이겠지만 시신이 있는 걸 보면서 아이들을 키웠다라는 이야기죠. 이들이 감추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어디까지 나오게 될까요? 국가수의 부검 결과와 그리고 이들의 진술에 대한 부분에 진실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후에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그 사건 그 위에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발범행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발성으로 자꾸 빼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죽이고 싶었다. 죽이고 싶었다라는 마음가짐 가지고 계획범죄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냥 마음은 그랬다고. 근데 이제 내가 나중에 이제 진술을 바꾸는 거죠. 재판장에 들어가서 나 따지러 갔다. 너 왜 그랬냐? 라고 따지러 갔는데 걔가 막 뭐라고 해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도구를 들고 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우발적인 얘기가 돼요. 근데 이게 이미 시신이 전부 백골화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목을 졸라준 것도 우발범행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진짜 범행 도구를 가져간 상태에서 쳤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건 진짜 계획범죄니까. 근데 제일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시신을 화장실로 옮겼다. 좀 특이하지 않나요? 시신을 화장실로 옮겼다라는 얘기는 무언가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도가 이런 시도예요. 만약에 원룸 내에서 사람을 때렸고 거기서 사람이 때려서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에서 처리를 하면 돼요. 빨리. 근데 그걸 시신을 화장실로 옮겼다라는 문제는 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범인들이 많이 하는 행동 중에 부피에 대한 문제예요. 무게. 그러니까 몸에 있는 피를 빼기 위한 것.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경찰 쪽에서도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는 당시에 시신에 혹시 훼손 흔적이 있나요? 시신을 훼손했으면 분명히 그 흔적이 남아요.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근데 사체 훼손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토막내진 않았다. 발견됐을 때 이제 그 시멘트의 모습을 보면 토막은 아니다. 근데 만약에 발목 같은 데 같은 아킬레스건 같은 데나 동맥 같은 걸 끊어버리면 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혈액을 혹시 뺀 게 아니에요. 왜냐면 혈액을 빼면 사람의 몸의 부피가 더 줄어요. 왜냐면 더 수분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었을까에 대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행 도구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프라이팬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프라이팬만. 근데 그 프라이팬에 대한 부분은 그들의 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두개골이 뭐 깨졌다 뭐 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국가수에서 지금 현재 부검을 조사를 하나씩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뼈는 거짓말을 안 해요. 칼로 사람을 만약에 원한 때문에 분노 표출형으로 찌르게 되면 대부분 닿아요. 뼈에 칼이 닿아요. 근데 그건 흔적이 무조건 남아요. 그러니까 칼 끝이 뼈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시신이 뼈로 백골화가 돼서 발견이 돼도
시신에 대한 정밀 확인을 해보면 이게 콕 찍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면 이제 어떤 날카로운 얘기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건 타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얘기할 때 뭐 프라이팬 가투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닌 확률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알 수 없게.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해봐봐. 확실해? 프라이팬 말고 다른 걸로 친 적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저 없어요. 프라이팬만 쳤어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칼을 썼단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이 된 거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라서 이건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돼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좀 진술적인 부분이 상식적으로 얘기하기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 진실을 말할 것 같진 않다는 얘기예요. 둘 사이에 남편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아내가 얘기했던 것의 사이에 진술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지금 현재 경찰 쪽에서 브리핑으로 발표한 건 이 둘의 얘기 중에 공통점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수사 결과 발표가 안 될 상황이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먼저 안내를 해드린 거고 이 이야기에 대한 뒷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